안녕하세요. 리더십 강좌의 전찬입니다. 앞으로 1년만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네, 성공한 CEO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더니 아주 구체적인 답변들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미 인생의 설계도를 다 짜놨기 때문에 단기간의 목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갖고 얼마나 주도적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있을까요? 오늘 셀프 리더십 두 번째 시간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한국리더십센터의 박창규 교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이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실천하는 방법 두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신체와 정서적 가치,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설명해 주실 부분은 정신적 가치와 영적 가치라는 말씀 지난주에 또 해 주셨는데요. 왜 이 셀프 리더십에서 정신적 가치, 또 영적 가치가 왜 중요한지 좀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적 이런 분야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몸에 대한 가치 그리고 마음에 대한 가치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적 가치가 같이 동시에 개발되어야지 우리가 하나의 전인적인 사람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셀프 리더십의 높이가 더 올라가는 거죠. 네. 우리 이 인간 내면에 대한 그런 가치에 대해서 오늘 내용이 전개가 될 것 같은데요. 좋은 강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뭘 서로 같이 나눴냐면은 리더십이란 게 뭐냐 그 얘기를 제가 했었고요. 그리고 셀프 리더십이란 게 뭐냐. 결국 셀프 리더십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가치를 증진시켜서 내가 원하는 목표로 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 그런 어떤 영향력, 그런 힘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셀프 리더십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셀프 리더십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가치, 신체적 가치, 그리고 두 번째는 정서적 가치, 그리고 세 번째는 정신적 가치, 영적 가치가 있는데 지난번에는 신체적 가치와 정서적 가치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전찬희 씨 지난번 강의 들은 이후에 어떻게 운동은 계속 잘 하십니까? 네, 저는 틈나는 대로 계속 해요. 틈나는 대로. 네. 훌륭하십니다. 그럼 혹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면은요?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웬만한 것에 다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와, 이 셀프 리더십의 이 두 가지 가치 측면에서는 아주 대단히 만족한 수준에 올라와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올해의 인물 누구? 유지요. 유. 예. 금년에 타임지가 선정한 인물은요. 다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모두 나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가장 귀한 그런 한 해였어요. 그럼 내년도는 그렇지 않느냐? 내년도는 더 귀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 셀프 리더십이 아주 그만큼 중요한 한 해였다. 전 세계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 자신을 중심축에서 붙들고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셀프 리더십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어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거거든요.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이 그림
즉 조각 그림이 하나 보여 뜰 텐데 이 조각 그림은 과연 뭘 뜻하는 걸까? 이 조각 그림에 제목을 붙인다면은 이 그림의 제목을 뭐라고 붙일 수 있을 것인가? 잘 보시면은 저기에 망치가 있고 밑에 징이 있어요. 이것은 내 자신을 스스로 조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 자신을 스스로 조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스스로 조각해 나가려면은 이제 내 자신을 어떻게 조각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림도 있어야겠지만, 그리고 매일매일 내 자신을 어떻게 조각해 나가야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있어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 시간에 말씀드린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정신적 가치예요. 정신적 가치. 자, 정신적 가치에서 우리가 다뤄야 할 주제는 굉장히 많지만 오늘 특별히 한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정신적 가치를 향상시키려면은 여러분들이 문득 떠오르는 거, 뭘 해야지 정신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죠? 뭐죠? 바로 책 읽는 거죠. 그렇죠? Leader is reader. 그러니까 리더는 바로 책 읽는 사람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근태 한스 컨설팅 사장이라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옛날에 저하고 같이도 근무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항상 긍정적으로 살면서 얼굴이 동안이야. 그래서 당신은요,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나이에 비해서 20년 정도는 젊게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당신은 그렇게 동안을 유지하느냐? 그 사람 얘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몸 관리를 잘하고, 두 번째, 정신 관리를 잘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운동하고, 끊임없이 책 읽는다. 그래서 그분은 책도 여러 권을 썼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한국인의 성공 조건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쓰기 위해서 50명의 한국인 중에서 제일 성공했다는 사람을 인터뷰를 했어요. 공통점.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게 아니라 책을 무지 많이 읽는다. 공통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민들레 영토라고 하는 그 카페를, 문화카페를 열은 지승용 씨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승용 씨는 원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가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혼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목사 생활을 그만두고 2년 동안 백수 생활을 했어요. 근데 2년 동안 백수로 지내면서 책을 2,000권을 읽었습니다. 그럼 1년에 1,000권씩 읽었다는 얘기죠. 그럼 하루에 몇 권씩 읽었다는 거 계산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이랜드 사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박성수 씨인데, 그분은 젊었을 때 근육 무력증이라는 이상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병원에 입원했어요. 3년 동안에 책을 얼마나 읽었느냐? 3,000권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그분도 1년에 1,000권을 읽었다니. 그러면요, 책을 2,000~3,000권을 읽으면 어떤 걸 터득할 수 있냐면은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다 터득하는 거예요. 소위 물리가 트이는 겁니다. 그럼 그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영역에서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지혜의 보고를 쌓아나는 겁니다. 자, 책 속에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도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읽으면서 내 아이디어와 접목시켜서 또 다른 제3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리고 책 속에서 전혀 나하고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내 시각이 굉장히 넓어지죠. 그렇죠? 굉장히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앞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지혜의 보고가 바로 책 속에 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읽는 대로 된다. 그리고 사람은 읽을 때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가치를 내가 수용하고 거기에다 내 가치를 보태고 그러면서 내가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신적 영역이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 가치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정신적 가치에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말이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약속 시간에 얼마 전에 나타나느냐. 성공한 사람들은요, 정시에 나타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5분 전에 나타나든지 아니면 15분 전쯤 나타나요. 정주영 씨도 항상 사람을 만날 때 15분 전에 딱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할 것인가. 정주영 씨 만난 사람은 다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미리서 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적은 미팅이라 하더라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구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이제 정시에 1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악수하고 만나서 반갑다 그래가지고 바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정시 이후에 나타나는 사람. 항상 허겁지겁 살아요. 그렇죠? 허겁지겁. 항상 바빠요. 항상 바쁜데 실제로 별로 소득은 없어요. 더구나 중요한 것에 대한 소득은 별로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은요, 모든 사람에게 매일 24시간이라는 게 무료로,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24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얘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인생 전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계획 능력입니다. 자, 계획 중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얘기하죠. 하나는 자기 인생에 대한 목표 설정이죠. 목표를요, 설정을 할 때 공중에 뜬 구름과 같은 그런 목표를 세워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너무 멀리 있는 목표를 세워도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적당하게 내가 시각적으로 내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목표를 세워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목표를 세우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목표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소위 영어로 얘기하면 투두 리스트인데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에 대한 그런 계획도 세워야 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다. 오늘 내가 아침에 내가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오늘 오전에 누구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누구에게 어떤 정서적인 가치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 내가 국군방송에서 방송 출연하고 끝나고 나서 친구하고 미팅해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할 거고 저녁에 들어와서 나는 어떤 책을 읽을 것이고 또 자기 전에 내가 자료 정리할 건 어떤 것들이다. 하루에 일어나면서 내 하루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하는 사람들은요, 허겁지겁 인생을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차례차례 여유 있게 준비해 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신적 가치예요. 그래서 정신적 가치에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책을 읽는 거. 무궁무진한 정신적 보고가 거기에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획을 세우는 거.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영적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정신적 가치와 영적 가치 문제는요, 얼핏 혼란스러워요. 정신적이나 영적이나. 근데 이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신적 가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이에요. 어떤 어려운 문제를 실매듭을 하나씩 풀어가는 능력, 계획 능력, 소위 퀴즈를 풀어내는 능력, 이런 것들 소위 말해서 정신적 가치라면은, 영적 가치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왜 사느냐,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이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바로 영적 가치입니다. 자, 종교인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어떤 것들이죠? 나에게 주어진 소명은 무엇인가? 그렇죠? 그리고 부처님도 항상 수행하시는 게 뭐죠?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바로 이게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게 바로 영적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설계도를 이제 만들고 나서 집을 짓잖아요. 근데 만일에 큰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없이 집을 짓는다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수많은 시행착오도 생길 뿐만 아니라 또 집을 지었다가 또 부셨다가 다시 집을 지었다가 부셨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내 설계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조각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그 조각 그림에도 내 인생의, 예를 들어서 80세 말에 내 인생의 삶의 모습이 어떻으면 좋았을 것인가 하는 그 그림이 있어야만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내 자신에게 조각을 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림을 그려 넣는 게 바로 영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겁니다. 제가요, 지난달에 미국의 어떤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벌써 우리나라 한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바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라.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그 세미나 갔더니 코리안 반 아주 유명해졌더라고 벌써. 근데요, 반기문 씨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꿈을 이루어내느냐? 고교 시절에요,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한 그림을 그려냈어요. 근데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을 그림을 그리고 대통령까지 올라간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이 바로 클린턴이에요. 그 사람도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정치에 이제 입문할 꿈을 꾸고 나서, 자,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해요.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통상 아르바이트 하면은 하루에 제일 일당을 많이 주는 데 가서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근데 클린턴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리 싸더라도 내가 정치 입문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냐, 그것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게리 하트나 또는 이제 다른 자기를 지도할 만한 그런 정치 선배,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즉 무슨 얘기냐? 내 인생에 대한 그림을 내가 분명히 그리지 못한다면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내가 영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많은 작가를 만난다면은 여러분들은 나중에 작가가 될 거예요. 많은 부자를 만나면요, 부자가 될 확률이 훨씬 많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일에 군 장성을 만나서 또 군 장성의 스토리를 얘기를 듣는 다음에 여러분들은 군 장성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예술가를 자주 만나서 여러분들과 상호작용한다면 예술가가 될 가능성이 많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에 내가 정말로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 그림이 어떤 거냐는 거죠. 또 하나, 약간 종교적인 측면도 있지만 벌꿀이 꽃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따먹는 것은 꿀을 따먹죠. 그런데 만일에 창조주가 계신다면 벌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꿀을 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신 건 아닐 거다 이거죠. 그렇죠? 꿀을 따먹기는 하지만 거기에 꽃가루가 묻어가지고
종교고 번식을 할 수 있도록 벌을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가치를 잘 인식한다면은 나 자신에 대한 굉장한 자부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내 자신에게 나는 우주에서 가장 신비롭고 고귀하고 그리고 유일한 존재다 하는 그런 내적 예언을 끊임없이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가치라는 거예요. 제가 4가지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4가지 가치가 즉 신체적 가치, 정서적 가치, 정신적 가치, 영적 가치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따로 떨어져 있을 수도 없잖아요. 내 자신은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호작용이 돼요.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일주일을 살아도요. 내가 의도적으로 내 신체적 가치를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정서적 가치를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나는 정신적 가치를 위해서 나는 뭘 해야 할 것인가? 나는 영적 가치를 위해서 뭘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통합시키는 과정, 그 과정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이 4가지 가치가 통합되어 있을 때 내 내면에서 그치지 않는 내면의 열정이 생겨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지난 시간, 이번 시간 4가지 가치를 증진시켜가지고 내 셀프 리더십을 향상시키는 것을 하나의 비디오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비디오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상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셀프 리더십의 최정점에 있는 정신적 가치, 영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이 정서적 가치, 또 신체적 가치, 이 4가지 모두의 조화, 또 균형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그렇죠.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 질문 받아봅니다. 네. 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는데요. 그 강의 중에 영적 가치 부분이 마음에 더 와닿았습니다. 네. 근데 제 인생의 비전이랄까요? 그에 대한 그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죠. 네. 특히 영적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다. 그 부분은 굉장히 내가 그만큼 그 부분에서 미리서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아주 대단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뇌는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뇌 속에다가 계속해서 미래의 어떤 그림을 아주 생생하게 상상해 나가면서 그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다 보면은 이 뇌라는 구조는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현실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 속에서 그걸 현실로 인식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겨나냐면요, 우리가 가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온 신체의 뇌와 세포에다가 명령을 내리는 거야. 야, 우리가 가야 할 건 이거야. 너희 모든 근육과 세포, 뇌, 신경은 이곳으로 지금 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돼 있어요. 즉, 우리의 뇌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그림을 그려나가라.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보라. 많은 사람 만나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답변 드리고 싶은 것은 내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세요. 나는 10년 후에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20년 후에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30년 후에, 그리고 80세 말 때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데 어느 정도 일종의 그 자기 암시가 네.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2주 동안에 걸쳐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네.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정말 내 인생의 리더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 가슴 깊이 되새기게 됐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세계적인 음악가 베토벤은 놀랍게도 어린 시절 음악 선생님으로부터 재능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농구 황제죠. 마이클 조던은 고교 시절 농구팀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발명가 에디슨은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남들이 생각해내지 못한 일들을 결국 이뤄냈습니다. 처음 몇 번의 실패 때문에 혹시 꿈을 접은 일은 없으신가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지배하는 셀프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 겁니다. 자, 리더십 강좌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